예, 안녕하세요.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의 만남 시간을 담당한 노경입니다. 뭐 길게 설명하면 좀 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11시 51분인데 저희 학생들, 재학생들은 먼저 학교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졸업생들은 학교 다니면서 좋았던 점,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좋았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줄 거고요. 이거 다 발표 끝나면 학부모님 모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대웅중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시면 여기 솔직하게 짜고 얘기하지 않고요. 솔직하게 날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먼저 저희 학생, 김다나 학생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웅중학교 2학년 김다나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의 아침 활동과 야간 자유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활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밤사이에 잠들어 있는 뇌를 깨워 학습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침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 8시 10분부터 30분까지 약 20분 동안 각기 희망에 따라 단체 줄넘기를 하거나 티볼 또는 넷볼을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종목을 찾아서 열심히 땀을 흘리다 보면 뇌가 저절로 깨어지고 상큼하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 활동 시간에는 미덕 필사 및 미덕 통장 발표를 합니다. 미덕 통장은 하루 동안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발휘한 미덕을 2개씩 찾고 그 미덕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숨겨진 면을 찾을 수 있는 인성 프로그램입니다. 미덕 필사 시간은 52개의 미덕 중 하나의 미덕의 뜻을 쓰고 그날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서 그 미덕을 찾아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평소에 모르고 있던 미덕을 알게 됩니다. 목요일 아침 활동 시간에는 나의 성장 스케치를 작성합니다. 나의 성장 스케치는 자신의 학교 생활 3년간의 활동을 플래너에 채워가는 활동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성적, 상발점, 봉사활동, 수상 내역, 장래희망, 버킷리스트 등 3년간의 나의 활동을 시기별, 활동별로 작성하여 3년 동안 자신의 학교 생활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간자유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일명 야자라는 것을 하는데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야간 강제학습과는 다릅니다. 우선 학교에서 정해진 2개의 프로그램인 리딩레이스와 수준별 영단 학습을 마치면 학교에서 마련한 특기 적성 및 보충 수업에 참여하거나 이것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원하는 동아리를 조직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야간자유 동아리 활동은 저희들이 가장 좋아하고 대웅중학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야간 프로그램으로는 월요일은 관악, 화요일과 수요일은 교과 보충 수업, 목요일은 야간 공박과 체력 단련단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제를 시키는 일을 할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때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 건가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3학년 김혜인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웅중학교 3학년 김혜인입니다. 설명은 아까 많이 들으셨으니까 저 재학생의 솔직한 경험과 느낌을 위주로 학교 특색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특색 프로그램은 수준별 영어학습, 리딩레이스, 버추 프로젝트, 무지개 가족 등이 있는데요. 먼저 수준별 영어학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학년 때 별복화를 하고 2학년 때 정선식, 3학년인 현재는 영어 독해를 하고 있습니다. 별복화는 초등학교 때 들어본 단어가 많아서 몇 번 보고 시험을 봐도 거의 100점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2학년이 되어 경선식을 시작하니까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어책에 쉽게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파생어도 외워야 하고 순서도 구분해서 외워야 해서 힘들었습니다. 별복화는 항상 정해진 양인 60단어만 외우면 됐지만 경선식은 각마다 단어 수가 달라 많은 날에는 100단어도 넘게 외웠습니다.
그래도 반복 학습을 하다 보니 단어책의 모든 단어를 제 머릿속으로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학년이 되어서 영어 독해를 시작했습니다. 단어는 외워도 문장을 독해하는 능력은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독해 교재를 매일 풀며 끊어 읽고 독해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했던 경선식 영단어가 독해에서도 많이 나와서 경선식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야자 시간에 단어 시험을 보지 못하면 다음날 점심시간에 와서 봐야 한다는 점이나 그것마저 통과하지 못하면 금요일에 남들 다 집에 갈 때 남아서 봐야 한다는 점은 조금 힘들었지만 영어 실력이 많이 늘어서 자신감까지 쑥쑥 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리딩 레이스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책을 안 좋아해서 만화책밖에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딩 레이스를 시작할 때 조금 힘이 들었지만 적은 기간 동안 선생님들의 배려로 적은 거리부터 거리를 점점 늘려주셔 그나마 덜 힘들었습니다. 리딩 레이스 또한 단계가 있어서 자신의 수준에 맞춰 읽을 수 있고 점점 올라가는 책의 단계를 보면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내 탑10에 들면 상품권도 주어져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읽게 됩니다. 책 읽을 시간 내기도 어려울 거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야자 1교시에 무지개 가족과 함께 책을 읽고 시험 기간에는 리딩 레이스를 하지 않습니다. 리딩 레이스 덕분에 책의 재미를 알게 된 저를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은 리딩 레이스 시간 외에도 자신의 시간을 내어 책을 읽고 완주까지 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리딩 레이스를 함으로써 저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고 그 책들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글을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어휘력도 높아져 이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버추 프로젝트입니다. 버추는 미덕을 뜻하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화요일 아침 시간마다 미덕 통장 또는 미덕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덕 필사를 하면 52가지 미덕의 뜻과 실천법까지 알 수 있습니다. 미덕 통장을 쓰면 자신이 어떤 미덕을 발휘했는지 알게 되고 주변 친구들의 고마움을 알게 해줍니다. 평소에 우리는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하지만 미덕 통장을 쓰므로 고마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 당연시 지나쳤던 것들이 다 미덕을 발휘했던 것이라서 처음에는 어떤 미덕을 발휘했는지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미덕 통장에 사인해달라며 저를 찾아오면 기분도 좋고 그 친구가 내 미덕을 깨달아준 것 또한 꽤나 고마워서 친구 사이도 더 돈독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지개 가족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첫날에 무지개 가족을 뽑는다고 해서 솔직히 별로였습니다. 그 당시엔 모든 게 낯설기도 했고 아직은 좀 무서운 3학년들과도 같이 활동을 해야 한다니 별로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 걱정과 달리 선배님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심지어 나도 나중에 저런 선배가 돼야지 하고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무지개 가족이 없었다면 친해질 기회가 없어 딱 서먹했을 선배나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3학년이 된 현재는 노란 가족의 입금을 맡고 있는데 힘든 일도 있지만 그래도 같은 가족이라고 우리 가족 후배들이 가장 눈에 띄고 귀엽고 도움도 많이 주고 싶습니다. 가족별로 책을 선정해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하는 북콘서트부터 아침 줄넘기, 무지개 가족 체육대회 등등 활동이 많은 만큼 같은 가족끼리 대화도 많고 협동하고 화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많은 행사에 걸린 상금을 따서 가족끼리 회식을 가기도 합니다. 편의점을 가는 가족부터 소고기를 먹으러 가는 가족까지 있습니다.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겠죠? 무지개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도 알게 됐고 배려심과 리더십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경청의 미덕을 발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작년에 소고기 먹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지성 학생, 3학년 이지성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숙사 생활 발표를 맡게 된 3학년 이지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자 기숙사 먼저 소개를 하자면 기숙사의 이름은 해관학사 여기이고 1층은 급식실이고 2층은 자습과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인 책임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3층과 4층이 기숙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숙사 안에는 각 층마다 빨래를 할 수 있는 세탁실과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습실, 지칠 몸을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실 등이 있고요. 샤워를 할 수 있는 공용 샤워실도 있습니다. 남자 기숙사는 이번에 리모델링을 한 우정학사라고 하는 곳인데요. 1층과 3층을 중학생 남자가 사용하고 있고요. 시설은 여자 기숙사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건 시설보다는 기숙사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2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힘들었던 점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이나 후배들끼리 같이 공부하고 알려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1학년 때 3학년 선배님께 질문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3학년 선배님이 정말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영향으로 저도 후배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면 정말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주는 중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밤에 같이 책상에 둘러앉아서 공부를 같이 하는데 여기 공부를 같이 하면서 재미있는 추억도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이와 반대로 또 힘든 점도 없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에 들어와 바로 기숙사를 들어간다는 점에서 부담감 같은 게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 달라지면서 그걸 적응하는 시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세탁물이 계속 쌓이는데 그걸 이제 세탁실에 가서 빨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어색해서 계속 짐을 들고 집에 다시 돌아갔던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핸드폰이나 TV 이런 것들 자유롭게 계속 시청할 수 있었지만 기숙사를 들어오면 1시간밖에 휴대폰 사용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게 약간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힘든 점들이 있지만 이걸 다 적응을 하고 나면 기숙사의 좋은 점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재학생들의 발표를 다 마쳤고요. 이번에는 저희 졸업생 1학년 조민서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졸업생 조민서입니다. 저는 합반 수업을 할 정도로 매우 작은 소규모 초등학교를 나와 학생 수가 조금 더 많은 중학교에 들어오려니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학교를 들어오고 한 달 동안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학교 가는 게 그 정도로 싫었는데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점차 적응을 하다 보니 이제 적응하고 나서 학교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지개 가족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선후배 간의 사이가 돈독해지고 영단어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외우며 영단어 인증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도 책 읽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책을 멀리 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야자 1교시 때마다 읽는 리딩레이스를 통해서 책을 하루에 1시간 이상 읽는 습관을 들이게 됐습니다. 또한 학생회장이 되어 여러 학교 행사에 참여하며 학생들을 위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영단어나 리딩레이스 하는 게 매우 귀찮아서 이런 걸 꼭 해야 싶었는데 현재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저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선 저는 중학교를 다니면서 별복화를 시작해서 이제 경선식 독해까지 다 해봤는데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영단어를 외우고 시험 봤던 것이 지금 고등학교에서 하는 영단어 인증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대형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대형고등학교에서는 주1회 영단어 인증제를 보고 있어요. 중학교 때 영단어 시험을 매일매일 봤던 경험을 발판 삼아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딩레이스는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고등학교 올라갔던 친구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했던 프로그램인데 리딩레이스 시간에 책을 많이 읽다 보니 모의고사 지문을 읽을 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처음으로 3월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국어 지문량이 엄청 되게 길어요. 친구들은 처음 보는 모의고사다 보니 시간 계산도 잘하지 못하고 지문도 너무 길어서 주어진 문제를 시간 안에 못 푸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대형중학교 학생들은 이제 리딩 레이스를 통해 책을 읽는 연습과 읽은 내용을 평가하는 연습이 되어 있어서 모의고사 지문을 빨리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은 학생회와 활동입니다.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 앞에 서는 일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떨지 않고 사람들을 주목시키며 발표를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가 대형중을 나와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도움만 되었던 점들만 이야기해서 형식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대형중학교의 최대의 장점은 선생님들께서 학생 하나하나를 모두 다 신경 써주셔서 학생 스스로가 잘하려고 하고 바뀌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되는 학교입니다. 위대한 콘더씨의 하루라는 책에 나오는 말을 여러분들께 전하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도전은 하나의 선물이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역병이 찾아오면 나는 그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선택해야 할 문제가 있을 뿐. 내 생각은 명료함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삶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고등학교 박광현 학생이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대흥중학교를 졸업한 박광현입니다. 저는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학교 생활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대흥중학교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은 첫째로 영단어 독해입니다. 영어 공부를 할 때 문법을 많이 알더라도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문장을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단어를 알더라도 문장을 해석하기가 익숙치 않으면 영어 공부를 하는데 난관이 있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선 문장도 길어져 더욱 영어에 흥미를 붙이기가 어려운데, 미리 대흥중학교에서 했던 영단어 독해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은 단어를 알게 되었고, 알게 된 많은 단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하니 영어가 무섭지 않고 많은 과목 중에서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중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많았지만, 막상 고등학교로 올라오니 진짜 대흥중학교에서 했던 이 공부가 정말 의미 있었던 활동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로는 관악구 활동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악기 하나 다룰 줄 아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악기 하나를 해보자는 마음으로 관악구에 들어가서 관악구 활동을 하였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편이기도 해서 저에겐 정신없는 중학교 생활 중 많은 힐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목으로 악기를 연주하다 보니 실력도 많이 늘고 인원수도 많아져 관악대회를 나가 상도 타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3년이라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중에 대회를 나간 게 가장 기억에 남고 아직까지도 그때를 생각하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진로 고민이 많아 무엇을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관악구에서 하던 호른이란 악기를 전공하면서 진로 고민까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는 야간자율학습 시간입니다. 중학교에서 매주 3시간씩 야간자율학습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시간에 리딩레이스도 하고 영단어도 하며 다른 학교에서는 누리지 못할 공부 환경을 제공받아 생활하는 것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로 인해 성적도 향상시킬 수 있었고, 고등학교에 와서는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독서 활동을 미리 한 것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고등학교에서는 야자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더 늘어나는데, 중학교에서 한 야자 시간 덕분에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알아 버리는 시간이 거의 없고,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야자 시간이 힘들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기숙사 생활입니다. 집이 가깝지 않아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에서 했던 기숙사 생활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와서 보면 기숙사를 쓰다가 적응을 하지 못해 힘들어하다 퇴소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중요한 고등학교 시기에 기숙사 생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하지 못한다면 학교 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렇게 중학교에서의 기숙사 생활을 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과 달리 기숙사는 단체 생활이기에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하다 보니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며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기숙사 사생장을 맡았었는데 사생장을 하며 성실과 책임감에 대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행중학교에서 했던 활동들이 처음에는 힘들고 실증이 났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두 다 의미있고 필요한 활동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그 재학생과 졸업생 발표와 학교생활에 관한 발표를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학부모님 3분 모셨는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바쁘신데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솔직하게 답해 주셔서 어려운 시간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질문을 통해서 얻으실 것들, 궁금하신 것들 꼭 얻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흔들으시면 저희가 마이크 배달해 드릴게요. 질문 계신 분? 예. 없어요? 예. 질문. 예, 저기 아버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들 발표를 잘 들었는데 그 마이크 사용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참 좋아보네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성장이다 보니까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숙사 생활 같은 경우는 그 점이 가장 염려스러운데요. 혹시 그에 대한 방안이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폭력적인 그런 학생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창문 깨 부수고 애들하고 장난치면서 싸움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때마다 선생님들이 잘 제재도 해주시고 애들 같이 불러가지고 1대1 상담이나 면담 같은 것도 하고 기숙사 안에서는 이제 또 사감실이 그렇게 불편한 공간이 아니라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상담도 하고 하소연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뭐 다른 학교에 그런 폭력적인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좀 그렇죠. 예. 미덕 통장하고 미덕 필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성교육도 하면서 그런 폭력성들을 낮춥니다. 예. 제가 더 이렇게 복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기본적으로 기숙사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좀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상벌점제가 다른 학교는 비인간적이다라고 해서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대부분인데요. 저희 같은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상벌점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건 꼭 지켜야 될 약속이고 미덕이다 라고 얘기드리고요. 계속해서 상벌점이 쌓일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점수가 차면은 통학을 시켜요. 통학을 시키면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기숙사 생활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를 몸소 느끼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숙사에서 잘 지내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돼요. 근데 그것까지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결국 퇴사가 결정됩니다. 근데 퇴사가 결정되면은 이 근처에 있는 예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통학이 가능한데 아산이라든지 천안, 공주, 심지어 경기도에서 오는 학생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할 수 없이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학년 때는 철모로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학교 생활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자제합니다. 스스로. 좀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없다고는 저희가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면 그 청소년기에 그런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퇴사당한 학생도 있어요.
또, 네, 학부형님들도 계시니까 혹시 같은 학부형님들끼리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되거든요. 이분도 꼭 한 분씩 답변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어떤 분은 10시부터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예,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 마이크 드릴게요. 중학생일 때 학부모님께 질문 드릴게요. 부모의 관심이 필요한 나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사춘기여서 부모와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다고 생각이 반반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게 어떤 이유가 가장 컸는지, 그리고 지금 만족도는 어느 정도시고 또 좋은 점, 나쁜 점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10시에 온 사람은 저입니다. 저희 애가 3학년인데 3년 전에 이제 저도 이 자리에 와서 학교 소개를 받으면서 앞에 계신 어머님들 보면서 아유 애쓰신다, 좋은 말만 하느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예산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사전에 대형중학교, 대형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년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였고 전국적으로 대형중학교, 대형고등학교의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학교가 너무 좋아서 자랑을 냈다 했더니 계룡에 살던 언니가 이제 아이들 주소 이쪽으로 이전해서 조카 아이들 2명까지도